안녕하세요. 이재훈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08년도 국가직 9급 전기 이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아래 회로에 대한 4단자 파라미터 행렬이 다음식으로 주어졌을 때 파라미터 A와 D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면 T형 회로이죠. 이러한 T형 회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여기는 10,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 2가 되네요. 그죠? 자, A 값과 D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기 이론에서 배웠던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쵸? 그래서 2분의 10 플러스 2가 돼서 얘는 6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D는 자, 어떻게 됩니까? D는 이렇게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2분의 이렇게죠. 4 플러스 2가 돼서 얘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은 RC 직렬회로에 정연파 교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저항 양단의 전압과 콘덴서 양단의 전압의 실효치가 같았다.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의 이상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저항이 있고 여기에 C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여기는 R이고 여기는 뭐가 됩니까? X, C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직렬회로에서 자, 전류는 동일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다라는 얘기는 R값의 절대값과 XC의 절대값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R과 XC의 값이 절대값이 어떻다? 같다. 왜? 전압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위삼각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탄젠트 R분의 XC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R값과 XC값이 같기 때문에 탄젠트 얼마입니까?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탄젠트 1이라는 값은 얼마죠? 45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RC 회로이기 때문에 전류의 위상이 전압의 위상보다 45도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5도인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회로에서 종속 전류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회로도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전류원이 있고요. 5A의 전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ohm의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ohm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종속 전류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이 종속 전류원의 값은 2I3이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3입니다. 문제에서는 전압 V, 여기에 전압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류원은 내부 저항의 아이디어라면 뭡니까? 무한대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자, 여기에 전압이 다 어떻습니까? 병렬이기 때문에 전압은 동일합니다. 전압은 동일하죠. 자, 그러면 전압이 동일할 때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자, 여기가 3ohm이고 여기가 지금 2ohm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반비례하기 때문에 3ohm에는 예를 들어 얘가 2A가 흐른다라고 하면 2ohm에는 몇 A가 흐릅니까? 3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2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는 3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얘를 2로 나누면 자, 여기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는 2분의 3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 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에는 분명히 2분의 3I3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키르호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에 의해서 들어오는 전류의 값은 나오는 전류의 값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는 뭡니까? 5A와 이 I3라는 값이 들어오는 전류입니다. 그래서 5 플러스 이 I3는 자 나오는 전류 뭡니까? 얘가 나가고 얘가 나갑니다. I3 플러스 2분의 3 I3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양변을 똑같이 2를 곱하면 10 플러스 4I3는 2I3 플러스 3I3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값은 5이고 얘는 4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I3는 몇 암페어? 10암페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I3에는 몇 암페어? 1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옴에 10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면 전압 V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0V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회로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었을 때 X의 값은 얼마가 되느냐? 자, 회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이 있고요. 자, 여기에 리액턴스가 있고 병렬로 자, 리액턴스 그 다음에 X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회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는 2옴이고 여기는 J4가 되고 자, 여기는 1옴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뭡니까? J가 되는 것이고 자, 여기는 C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공진회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임피던스 G는 저항 얼마입니까? 2 플러스 자 J4 플러스 자 얘는 뭡니까? 병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해주셔야 되겠죠. J 마이너스 JX분의 자, 두 개 곱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J의 제곱 X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진이 되기 위해서는 이 허수부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 플러스 J4에 자, 이거 계산해보면 J의 제곱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니까 X가 됩니다. 그죠? 자, 플러스 J에 그죠? J로 묶게 되면 1 마이너스 X가 되고 위에는 X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적게 되면 2 플러스 J4에 자, J분의 1은 뭐죠? 마이너스 J죠. 마이너스 J에 1 마이너스 X분의 X가 됩니다. 그러면 허수부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얘는 플러스 J4고 얘는 마이너스 J 이 값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값이 4가 되어야지 얘가 허수부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X X가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크로스로 곱하면 같아야 되죠. 그죠? 4 1 마이너스 X는 뭐가 됩니까? X가 될 것이고요. 4 마이너스 4X는 그죠? X가 됩니다. 자, 넘어가면 4는 5X가 될 것이고요. X는 결과적으로 0.8옴이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답은 0.8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어떠한 회로의 유효 전력이 40이고 P의 값이 40이고 무효 전력이 30이다. P 아래 값이 얘가 30이다. 이때 역률은 얼마인가? 자, P상 전력 어떻게 구합니까? P는 루트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루트 4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을 하시면 그 값이 얼마? 50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역률 코사인 세타는 P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기 때문에 P상 전력 50분의 유효 전력 40을 하시게 되면 0.8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죠.
자, 한 상의 임피던스가 80 플러스 J 60이다. 임피던스가 80 플러스 J 60이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105입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Y결선의 선간전압이 200 루트 3. 선간전압 VL이 200 루트 3이다. 그쵸? 그러면 Y결선이기 때문에 상전압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200V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삼상 평형회로의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유효 전력이 얼마인가? 자, 그러면 IP는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상전압입니다. 자, 임피던스는 100이 되고요. 상전압 얼마입니까? 200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류는 2A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유효 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유효 전력 P는 3상에서 3 IP의 제곱 R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3 곱하기 자, 전류가 2A 2의 제곱 곱하기 저항의 값은 얼마였습니까? 80이었습니다. 80 계산을 해보시면 960W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 보시죠. 자, 다음 직류에서 T가 0인 순간에 스위치를 닫았을 경우 이때 스위치로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회로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에 9A의 전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ohm이 있고 자, 여기에는 L이 있습니다. 이렇게 L이 있고요. 0.11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5ohm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위치가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스위치를 닫기 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회로에서 자,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전류가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또한 전류도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9A 중에 자, 저항의 비가 2대1이기 때문에 전류비는 어떻게 됩니까? 2대1이 됩니다. 그러면 9A 중에 10ohm으로 흐르는 전류의 값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3A가 흐른다는 얘기고요. 여기에는 6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이 9A가 5ohm 쪽으로는 6A가 10ohm 쪽으로는 3A가 흐른다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위치를 닫게 되면 자, 여기를 닫게 되면 얘네들은 다 뭡니까? 전류가 이쪽으로는 흐르지 않고 이 9A에 대한 모든 전류가 어디로? 이쪽으로 9A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서 또 뭐가 있느냐? 자, L에 흐르는 전류는 뭡니까? 항상 연속이어야 됩니다. 지금 스위치를 닫는 순간 여기 몇 암페어가 흐르고 있습니까? 6A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6A는 어디로 흘러야 됩니까? 여기는 임피던스가 저항이 0이고 여기는 임피던스가 15ohm이기 때문에 모든 전류는 어디로 흐릅니까? 얘가 연속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몇 암페어가 6A가 흘러야 됩니다. 그렇죠?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자, 그러면 아래 방향으로 9A가 위쪽 방향으로 6A가 흐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위치를 닫는 순간 IS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3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L은 항상 전류가 어떻다? 연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의 스위치 S를 충분히 오랜 동안 1번에 접속되어 있다가 T가 0인 순간에 2로 전환했다면 이때 전류 IT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회로도를 그려보시게 되면 이러한 R과 여기에 C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때 스위치가
1번에 여기가 1번이 되고 여기가 2번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원이 V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있다가, 즉 얘는 뭐예요? 충분히 방전되어 있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자, 2번으로 붙이게 되면, 자, 여기는 R이고요. 여기는 C가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T가 얼마이냐 이런 문제가 되죠. 즉 얘는 RC 직렬에서, 그죠? RC 직렬회, 즉 RC 직렬회로가 되는 거잖아요. 전류의 식이 뭐냐 이런 문제죠. IT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죠. R분의 2의 마이너스 RC분의 1T 암페어라는 전류의 값이 흐르겠죠. 그죠? RC 직렬회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시죠. 자, 선간 전압이 200V인, 자, VL의 값이 200V인, 평형 3상, 한 상의 저항이, 자, 한 상 저항의 값이 100ohm이다. 그죠? 이때, 델타 부하를 연결한 경우 선 전류는 얼마인가? 델타 결선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델타에서 선간 전압은 뭐와 같습니까? 상전압과 같습니다. 선전류는 상전압의 몇 배입니까? 루트 3배입니다. 자, 그러면 상전류 IP는 임피던스분의 상전압 VP입니다. 자, 저항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0이라고 되어 있고, 전압은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기 때문에 얘는 20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는 2A가 되겠고요. 이때 선전류 IL은 루트 3 IP이기 때문에 선전류의 값은 2 루트 3A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자, 그림 1의 회로를 노턴 등가회로로 변환한 회로가 그림 2의 변화된 등가회로의 전류원 I는 얼마인가? 자, 그림 1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회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2A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2A이고, 여기는 3의 2의 마이너스 T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2ohm이 되겠고요. 여기는 3ohm이 되겠습니다. 자, 얘를 노턴 등가회로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노턴 등가회로는, 자, 이 AB점을 뭐 했을 때? 단락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노턴 등가회로의 전류원의 값이 되는 거죠. 즉, 단락 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을 우리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A에 의한, 그쵸? 2A에 의한. 자,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사용하면 2A에 의해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단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자, 단락이 되면 전류가 2대 3의 비율이니까, 저항이 2대 3이기 때문에 전류는 2대 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즉, 2A에 의한, 자, 여기를 I1이다라고 하면, I1은 2A 곱하기, 더한 것분의 뭡니까? 남의 거죠. 2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죠? 더한 것분의 뭐? 남의 것. 계산해 보시면 5분의 4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전압원에 의한 3, 2A-T에 의한 전류 I2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I2가 되겠죠. 그죠? 자, 전류원은 뭐합니까? 개방합니다. 얘는 이렇게 개방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이 몇 ohm입니까? 5ohm입니다. 그죠? 그래서 5분의 3의 2의 T 암페어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노턴 등가회로 I에는 두 개를 뭐 하시면 되는가? 더하면 되는 거죠. 5분의 4 더하기 5분의 3 2의 T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에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원과 전압원이 각각 존재하는 다음 회로에 R3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회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100옴이 있고요. 여기도 100옴이고, 여기도 100옴이고, 그렇죠? 자, 여기에는 10A의 전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0V의 전압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로를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만큼을 전류원에 대한 회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래 있던 회로를 그려보면 자, 여기는 10A이고 여기는 100옴이고 자, 여기가 100옴입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부분을 전류원으로 그리면 자, 100옴에 100V니까 몇입니까? 100분의 100해서 1A가 됩니다. 즉 이러한 회로로 우리가 등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1A가 되고 자, 여기에 이러한 식으로 100옴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A에 의한 전류를 구해보면 자,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 얘가 있을 때는 얘는 없어져야죠. 뭡니까? 개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A가 여기는 10A가 흐르고요. 이러한 식으로 10A가 흐를 것이고 자, 얘는 개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옴, 100옴이니까 똑같이 5A씩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 5A가 흐르실 것이고 여기에도 5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1A에 의한 전류를 구해보면 자, 얘를 개방하죠. 그럼 얘를 개방하면 여기 있는 100옴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러면 100옴에 똑같은 0.5 여기에 0.5 여기에 0.5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는 전류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즉 5A 더하기 0.5A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I3는 몇 암페어? 5.5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의 출력 전압 V0는 얼마인가? 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회로를 세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5V이고요. 여기는 13V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이차는 13에서 마이너스 5를 빼주시면 되겠죠. 13 마이너스 5를 하시게 되면 얘가 18V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이차는 몇 볼트? 18V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때 저항이 여기는 20옴, 여기는 10옴, 여기는 30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문제에서 V0 요만큼 여기에 전이가 얼마냐 이런 문제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다 라고 하면 다 더한 것분에, 그죠? 다 더하면 20 더하기 10 더하기 30분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죠. 30이 됩니다. 곱하기 전체 전압 18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의 값이 나오냐? 9V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9V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점의 전이보다 이 점의 전이가 몇 볼트? 9V 높다는 얘기죠. 즉 V0는 마이너스 5보다 얼마만큼? 9V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몇 볼트? 4V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V0의 전위는 몇 볼트다?
4V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다음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자, 다음 브릿지 회로에서 저항 아래 최대 전력이 전달되기 위한 저항 아래 값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회로를 그려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항이 자, 이러한 회로에 자, 저항 R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2옴, 여기는 3옴, 여기는 5옴, 여기는 4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될 때 R의 값이 얼마냐 이 문제죠. 그럼 얘를 R에 대해서 이 점의 포인트를 A라고 하고 이 점의 포인트를 제가 B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회로를 우리는 이러한 회로로 만들 겁니다. 즉 태분항 등가 회로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R이 되는 거고 여기가 RTH가 되는 것이고 이 점이 A점이 되고 이 점이 B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뭐를 구할 거냐? RTH라고 하는 값을 구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에서 자, RTH를 구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뭐 합니까? 단락시켜야 됩니다. 자, 그럼 그대로 그려보시게 되면 자, 전화번호는 단락을 하고 자, 여기에 이러한 회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얘는 2옴, 여기는 3옴, 여기는 5옴, 여기는 4옴이 되겠죠. 자, 이 점이 뭐가 됩니까? A점이 되는 것이고 이 점은 B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화번호를 단락을 시켰는데 이 점과 이 점을 뭐 했습니까? 지금 단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을 여기에 이렇게 그리셔도 무방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러면서 얘를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회로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회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로를 다시 한번 그리게 되면 A. 그죠? 이 부분이 A가 되고요. 자, 2옴과 5옴이 무슨 상태입니까? 병렬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얘가 2옴이고 얘가 5옴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옴과 4옴이 무슨 상태? 병렬 연결된 상태입니다. 자, 이 점이 뭐가 되는 겁니까? B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3옴이고 여기는 4옴이 됩니다. 자, 그러면 AB 간의 저항 RTH는 자, 병렬이기 때문에 더한 것분에 곱한 거 하셔야 되겠죠? 2 더하기 5분의 2 곱하기 10 더하기 여기는 3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4가 되겠죠. 자, 얘는 7분의 5가 돼야 되죠. 그죠? 자, 7분의 10이고 얘는 7분의 12입니다. 결과적으로 RTH는 7분의 22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RTH는 7분의 2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이 뭡니까? 내부 저항과 뭐가?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을 전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RTH와 뭐가 같을 때? R이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고 그 값이 7분의 22 5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답은 가번 7분의
2가 되겠습니다. 즉, 본 문제는 태분항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시죠. 자, 직류 10V의 전압을 1kΩ 저항 부하에 10분간 인가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얼마인가? 전압은 10이고 저항은 1kg니까 10의 3승이 될 것이고요. 10분간 가했다. 시간 t는 얼마입니까? 10 곱하기 60초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력량 P는 PT가 되고요. P는 R분의 V 제곱 T가 됩니다. 자,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R의 값은 1000이 될 것이고 V는 10의 제곱이 될 것이고 곱하기 10 곱하기 60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60 줄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자석 밀도 B가 10인 평등 자개 내에 길이가 10cm의 도체가 L의 값이 0.1m라는 얘기죠. 그죠? 이 직선 도체가 자개와 수직 방향으로 속도 V가 10m/s로 이동을 할 때 유기 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이는 B, L, V, sin, 세타죠. 그죠? 그래서 B는 10, L은 0.1 곱하기 10 곱하기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90도죠. sin 90도 1이죠. 1. 계산해보시면 10 볼트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자, B2자의 US 자석밀도 B인 자개 중에 자극 M이 받는 힘은 얼마인가? 이런 식이 있습니다. F는 MH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쵸? 또한 자석밀도 B는 μH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F는 M 곱하기, 자, H 대신에 뭐예요? μ분의 B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μ분의 B가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적게 되면, 투자율은 공기 중의 투자율, B 투자율 μS분의 MP라고 쓸 수 있겠네요. 단위는 뉴턴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점전하 0.3 마이크로쿨렁이 주어져 있다. Q의 값이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 놓여져 있다. 이 점전하로부터 좌표 1, 2, 마이너스 2점에서 X축 성분의 전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X축 성분의 뭡니까? 전개의 세기를 물어봅니다. 그죠? X축 성분의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전개의 세기 E는 공식 중에 4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에 Q라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R 방향에 대한 뭡니까? 단위 벡터를 곱해 주셔야 되죠. 그죠? 왜냐? 전개도 뭡니까?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AR 벡터라고 하는 것은 R 방향 성분의 AR 벡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R 벡터를 R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죠? AR 벡터라고 하는 것은 전체 R 벡터를 R의 크기로 나눈 게 뭐가 되는 겁니까? 단위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럼 전개의 세기 E는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AR 벡터 대신에 이걸 써시게 되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자, R 제곱에 R을 곱하면 뭡니까? R 세제곱이 되고 Q가 되고 여기에 R 벡터가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적게 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요. 자, 아래 값은 자, 1, 2,2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R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하시게 되면 얘가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R 세제곱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자, 전하량 Q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0.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R 벡터는 뭐가 됩니까? 이게 R 벡터죠. 그죠? I 플러스 2J 마이너스 2K가 되는 거죠. 벡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값을 계산을 하시면, 자, 여기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 100이 됩니다. 그렇죠? 3 제곱한 거 9랑 없어지게 되죠? 요거 3. 여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 얘가 9승이니까 10의 2승이 되죠. 이게 100이 됩니다. 그래서 2는 얘를 벡터로 표시하게 되면 100에 I 플러스 2J 플러스 마이너스 2K죠. 이렇게 되겠다. 그죠? 다시 한번 얘를 전개해서 적게 되면 100I 플러스 200J 마이너스 200K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식에서 얘는 X축의 성분의 전개의 색이고 얘는 Y축의 전개의 색이 성분이고 얘는 G축에서의 전개의 색이다 이런 얘기죠. 문제에서 X축 성분의 전개의 색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X축의 전개의 색이 10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죠. 자, 한 변의 길이가 30cm인 정방형 전극판에 2cm 간격으로 놓여진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이 콘덴서를 평행판 사이의 유전율이 10의 마이너스 5승 페러퍼메타의 유전체를 채우고 200V의 전위차를 주면 전하량이 얼마가 되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자, 여기에서 한 변의 길이가 30cm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3 여기도 0.3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극 간격이 0.02란 얘기죠. 2cm라고 했으니까 얘가 0.02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이 안에 유전체의 유전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전율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전압을 몇 볼트? 200볼트를 주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에 전이차를 얼마를 줬다? 200볼트를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를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전하량 Q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전하량 뭐? Q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식 써보게 되면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전속 밀도 곱하기 면적 S다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전속 밀도는 뭐라고 적을 수 있습니까? 입실론 2라고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S가 될 것이고요. 자, 전개의 세기는 자, 입실론 그대로 써보고 전개의 세기는 뭡니까? D분의 V죠. 그렇잖아요. D분의 V. 전개의 세기는 D분의 V가 되고 면적 S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식에서 전하량 Q는 자, 입실론 얼마입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입니다. 곱하기 극판거리 0.02가 되고요. 전압 V가 200V. 그쵸? 면적 S는 0.3 곱하기 0.3이니까 0.3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쿨롱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평행판 콘덴서의 전하량 Q가 충전되어 있다. 이 내부의 유전체의 유전율을 2배로 하면 콘덴서 내부의 전속 밀도는 얼마인가? Q는 뭡니까? 전속 밀도 곱하기 면적 A입니다. 뭐 S라고 써도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Q로 대전되어 있다. 이 Q가 뭐합니까? 일정합니다. 그죠? 면적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도 일정하고 얘도 일정하면 얘도 뭐합니까?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니까 유전율과 무관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변화가 없다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 전압을 다음과 같이 했을 때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느냐? 회로를 먼저 그려보게 되면 자, 이러한 회로가 되겠습니다. C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30, 여기는 70, 여기는 30이 되어 있고 전압은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30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임피던스는 R, L, C죠, 그죠? 30 플러스 J 70 마이너스 J 30이 되겠네요. 계산해보면 30 플러스 J 40이 될 것이고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50옴이 된다 이겁니다. 문제에서 전류의 최대값 IM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IM은 임피던스의 전압의 최대값 VM이 되겠죠. 그죠? 자, 임피던스는 50이 될 것이고요. 전압의 최대값 얼마입니까? 100입니다. 그죠? 계산해 보시면 얼마? 2A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에 2A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8년도 9까지 9급 전기 이론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